오늘 그 할 리뷰는 1473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까지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그 이제 박나래 논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사 이모 스캔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사기를 쥐었나? 이게 사실 박나래 씨 때문에 요번에 이슈가 된 거지 이런 영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꽤 많았어요. 무슨 화장품 방문 판매하듯이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주사 이모라는 말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냐? 진짜 의사면은 이모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었겠지. 주사 이모란 자체가 이미 의료면허랑 관계가 없는 이게 직함이잖아요, 호칭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야매 같아, 느낌이. 야매 같고 사기꾼 같아. 그래서 요분에 대한 인터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사 이모 업계에 대한 실상도 조금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박나래 씨가 나는 어쩌면은 속았다, 자기도. 알고 한 게 아니라 의료 이런 법 같은 거 모를 거 아니야,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이 주사 이모 이 아줌마가 자기 의료 면허 있고 중국 어디서 뭐 자격증 따고 의사 했었다. 불러주니까 돈 받고 뭐 하니까 뭐 처방도 해주고 뭐 치료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연예인들 알고 지내고 소문 나서 소개받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나래가 최소한 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면허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냐? 요거는 뭐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 방송에서는 최소한 박나래도 몰랐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는 진짜 의사가 맞을까?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같이 얘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저번 주는 방송이 없는 주라서 한 주를 쉬어갖고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약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탄 오프닝을 꽈추 형님으로 시작해요. 비뇨기학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 실제로 김상중 아저씨가 이 방송 보면 꽈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 꽈추라고. 내가 존나 웃었네 보면서. 자, 이분이 근데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그때 그 여자랑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범죄 현장에 오셨네요. 자신의 진료실을 가리켜 범죄 현장이라고 말하는 홍 원장.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인이 아는 성형외과 의사 언니가 있대요. 사업도 열심히 하는 언니인데 둘이 시너지 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연락을 줬어요. 사건은 지난해 11월 홍 원장이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외국 의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병원을 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도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일단은 우리가 범죄 사건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이미 사짜라는 냄새가 났어. 그죠? 무슨 병원을 이런 식으로 해, 시작을. 자기가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대표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43살에 이씨. 첫 만남에서 자신과 함께 해외 진출을 해보자고 했대요. 근데 이씨를 만나고 며칠 뒤 기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첫 마디가 이씨랑 이렇게 아는 분 맞죠? 하니까 네 맞습니다 했는데 여러 명의 기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씨 의사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맞는데요? 하니까 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도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의사라니까 의사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대답한 거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뉴스를 보고 그 이씨라는 의사의 의도를 다 알게 됐대요. 자, 이제 이게 박나래 게이트의 시작이죠. 커지는 주사 이모 의혹, 의사 면허는 있나? 의사인 줄만 알았던 이씨가 국내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중국에 의대 다니면서 뭐 의사 면허 있고 거기서 뭐 교수인가 뭐 이런 것도 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도 그 상태로 한국에 오면은 한국 면허는 없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의사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대, 의료 행위를.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되는 거야. 중국에서가 뭐 사실이건 진짜건 간에. 나래 씨가 소개를 해줬어요. 지난 2006년 한 지상파 방송의 개그맨으로 박나래 씨 데뷔했고요. 오랜 무명 끝에 2015년부터 나래바로 좀 떴죠. 예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성기 박나래랑 지난 2023년 예능 프로에 같이 나왔던 홍 원장은 친분을 이어왔고 그때 소개받았나? 박나래 씨의 말투가 이래요. 카톡 말투가. 나랑 친한 의사 언니가 있는데 성형외과를 하는데 오빠네 병원 맞은편에서 해유.
나래 자체가 의사라고 믿고 성형외과 의사 언니라고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아니야. 성형외과는 아닐 거야. 뭐 이렇게 굳이 반문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 같아 보였거든 자기 눈에도. 자 근데 이 씨가 실습 돌 때 배 아파서 진통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의대생이면 실습이라고 하면 보통 본과생이거든요. 옛날에 지방흡입수술을 많이 했는데 지방흡입수술하면 팔이 아파서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골병 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언뜻 들은 얘기를 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의심 안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믿은 거구나. 의사가 보기에도 의사 맞았다. 그러면 왜 주사 의무 논란에 휩싸인 걸까? 자, 지난해 12월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 폭로로 출연 중인 모든 프로에서 박나래 씨가 하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짤이 나왔죠. 예. 당시에 제기된 의혹 중에는 주사 의무 논란이 있는데 국내 면허가 없는 이 씨가 박나래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링거 주사 놓고 의료기기 사용해서 시술을 해준 거야. 그때 우리 봤죠 이거 같이. 무슨 아줌마 같이 그냥 동네 아줌마가 무슨 기계 갖다 놓고 있고 뭘 자꾸 막 해줘 여기다가 등에다가. 자 이게 다가 아니야. 유명 아이돌 샤이니, 예? 만능열쇠 키, 그리고 160만이 넘는 구독자 우리 유튜버 입 짧은 햇님, 이 사람도 이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아왔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 다 하차해버렸죠. 자 이수진 씨, 이 의사잖아. 키랑 햇님이도 코감기 때문에 2주 고생했는데 금요일에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한 2번 먹어야 돼. 햇님은 3번 먹어. 크크. 심하게 먹는 날은 4번도 먹어. 그래야지 쌀이 안 쪄. 요게 이제 나비약이라는 건데 왜 나비약인가 보니까 나비 모양의 무슨 마크가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 약에. 그래서 나비약이 이제 뭐 마약성이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면허 의사에게 마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거를 진짜 마약을 처방받았다, 마약성 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냥 그래서 햇님을 무슨 마약 전달책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당사자들이 더 이상의 뭐 해명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고 하차해버렸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 수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만 봐야겠지 그 알 통해서.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들은 입장문을 내놨는데 하나같이 설명이 똑같아요. 이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 강남구 병원에서 처음 만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었다. 이는 이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샤인이죠. 이게 키고 이게 햇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별다른 언급도 없고 집에서 진료받는 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 당연히 아무리 연예인들이라도 의료법은 잘 모르니까 의사가 집에 왕진 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래 씨는 이 씨를 어떻게 만난 거예요? 자, 박나래 관계자. 피부과 진료 때문에 병원에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래 씨한테 다가와서 어머 나래 씨 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둘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요. 붓기에 좋은 차 소개시켜준다 그랬나? 그래서 저는 친해진 걸로 알아요. 2022년쯤 강남 성형외과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1년 뒤 이 씨가 박나래에게 링거 났다는 걸 알게 됐다는 소속사 관계자는 그녀가 누군지를 직접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래야, 너 무슨 진료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비타민 수액을 맞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언니 의사야,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어가지고 확실한 건 이 씨가 분명히 의사라고 인지하고 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박나래는 최소한 그 이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속은 건 아닐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체 그 비타민 수액이 뭐라고 이걸 집까지 와서 이걸 뭐 가서 맞고 불러서 맞고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아니 그냥 비타500 마시고 뭐 이러면 안 되나? 그 뭐 다른가 이런 거 맞으면? 당연히 의사로 알고 있어갖고 논란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소속사 이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의사한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했다. 그분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톤이었어요. 이 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와 이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SNS에 글을 올립니다. 다 봤던 내용이긴 한데 12년에서 13년 전에 제가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스터디했고요.
내mon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 역임한 사람이었죠. 저 센터장이었고요. 저 열심히 내 삶을 살았어요. 야 매니저 게이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알긴 뭐라니? 응? 네가 나에 대해 씨발 뭘 안다고 나를 가쉿거리로 만드니? 이렇게 했던 거야. 박나래 매니저에게. 자기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이 씨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시라고요. 갔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일일이 부를 거예요.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엄포를 놨어. 제가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키든 누구든 박나래도 뭐 의사인 줄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고 얘네들을 어떻게 알게 된 건 우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셔가지고 엔터테인먼트사 사장님들이랑 좀 친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병원에서 알게 된 애들은 한 명도 없어. 자신들은 그저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 피해자일 뿐이다. 아내의 주사 의무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갑자기. 그럼 그동안 그 사진들은 뭐냐고. 아내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CRPS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가 있어요. 왼손잡인데 레프트 핸드가 이렇게 강직되어 있어요. 스턴 맞았어요. 그럼 그 손으로 주사 놓을 수 있겠어요? 왼손잡인데? 주사 의무 의혹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저희는 주사 의무가 아니고 진짜 주사 의무는 따로 있다고. 자, 주사 의무가 사전에 등재된 정식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음지에서 떠도는 야매, 야매 호칭이야. 자, 근데 이 남편의 말은 아내가 일단 주사 의무 아니고 진짜 리얼 주사 의무들은 따로 있대요. 진짜는. 무슨 얘기인 걸까? 과거 듀움귀에서 썼던 약품들을 갖고 있었을 뿐이래. 뿐. 아내가 바오강 의원에서 센터장이자 특진 교수로 활동 당시에 촬영한 현지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의사 가운 입고 인터뷰에 나선 이 씨는 방송에서 한국 전문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찍었는지가 신기해.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현지 기사에서 이 씨는 한국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으로 중국 의료진 대상 강의까지 했었어요. 친한 사이에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알려줬을 뿐이다. 그럼 집에서 그 침대에 눕혀놓고 추리닝 바람에 뭐 하던 건 뭐야 등에다가. 그거는 현재 이 씨에게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오랜 지인들과의 친분에서 비롯된 일회성 단순 호의 딱 한 번인데 그게 찍혔어. 그리고 그걸 찍을 때 매니저는 이러다가 우리 나래 언니 죽을까봐 혹시 몰라서 찍었다. 그렇게 된 거야.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정식 인터뷰까지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또 얼굴이 노출되는 건 싫어. 그랬고 다리를 찢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에 관리하는 주사 이모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유명 아이돌 그룹 애들한테서 직접 들은 건데 그들이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요. 필요해서 좀 빨리 되는 거. 박나래 진짜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출장 가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소속사 이사가 돈을 입금해줬겠죠. 25만원 배급해줬겠죠. 이 사람이 진짜 주사 이모라고요.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진짜 주사 이모가 있다는 건 사실일까? 혹시 그럼요. 이수진 씨 말고 다른 주사 이모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대체 이 씨의 남편이 언급한 진짜 주사 이모는 누구냐? 다시 소속사 관계자. 한 주에 막 9개, 10개씩 나래 씨가 이제 방송 뛴단 말이에요. 부산 스케줄까지 보내는 거는 사실 회사 차원에서는 좀 너무했던 처사였어요. 힘들어했어요. 막 부산 갔다 오고 또 중간에 또 충청도 들려갖고 또 행사 뛰고 오고 바빴어요. 제가 수소문하고 찾아가가지고 기매로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뭐 수행 맞듯이 한 건가 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한 번이었어요. 남편의 주장이랑 또 일치합니다. 이씨 오피스텔은 몇 번이나 가신 걸까요? 그 당시에 이사님도 알고 계실 정도면 한두 번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렇죠. 자신의 아내는 진짜 주사 이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김씨.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진짜 주사 이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나래 현 소속사 대표. 자, 이 또 멸망전인데 박나래 주사 이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3년간 박나래랑 일했고 현재 소송 중인 매니저 최 씨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그때가요, 김해 촬영분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호텔로 한 분이 확 오시는데 키도 확 작으시고 정말 보통의 확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누가 봐도 의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한번 봤고요. 주사 확 꽂고 바로 가셨어요. 김해에서 만났다는 주사 이모. 매니저 최 씨는 그날 이후에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일회성인 건 만든 거야? 반면 현재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이 씨의 경우 꾸준히 봐왔다는 게 전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박나래가 그러면 소속사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건가? 평소처럼 박나래 픽업을 갔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얘 지금 미국 가 있죠? 최지수. 회색 여행 가방 같은 걸 들고 나래 이제 곧 주사 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게 이수진이었다고요. 전 매니저가 이 씨를 처음 본 건 지난 2023년 4월입니다. 친한 의사 언니라는 박나래 소개에 이 씨가 정말 의사인 줄만 알았다는 매니저 최. 자, 근데 그해 2023년 11월에 예능 프로 촬영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박나래랑 얘기해서 몰래 가는 것처럼 대만을 따라가요, 이 아줌마가. 자, 그때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자, 이수진 봐봐. 나래야, 이번에는 파밀 촬영에도 쌀은 안 찍었어, 크크. 호텔만 같으면 밤새도록 술독, 음식독을 빼주니까, 크크크. 대표라고 저장이 돼 있네요. 박나래가 이 씨에게 링거 만나라 결국 제작진과 이 씨 사이에 거친 다툼까지 있었다. 근데 대만에서 한국 들어올 때 박나래가 이수진이랑 공항 화장실에서 만나서 링거를 맡기로 했대요. 야, 박나래도 뭐 중독이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냥 차 끌고 나와서 차에 태웠어요. 그렇게 공항을 떠나려던 찰나 박나래를 따라 차에 올라탔어. 결국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링거 놔주는 걸 목격했다. 야, 이 박나래도 이러면은 아무리 속았다고 봐준들 이 정상 아니야. 이 봐, 이거 표정 봐. 부처님 빙의해가지고 좀. 세트장 대기실에서도 막 맞고요. 1시간 반 동안 막 하거든요. 이수진이가 여러 가지 액상을 섞어가지고 주사기를 한 5-6개 만들어요. 그러면 링거 꽂고 있는 사람한테 등이든 허벅지든 팔뚝이든 그냥 막 찔러요. 대화 내용상으로만 볼 때 최소 24회 불법 약 처방 받은 것 같고 링거는 최소 6번 더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니저가 둘이 카톡한 것도 있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래 선배님이 오늘 약 받으면 된다고 해서요. 몇 시까지 갈까요? 문고리에 해놓고 나왔는데요. 계속 걸려있을 거야. 3년간의 대화 기록을 봤습니다. 불법 행위는 확인된 것만 30회. 박나래는 왜 병원을 안 가고 계속 이 씨를 찾은 걸까? 박나래는요, 지가 의사예요.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수진한테 얘기해요. 이러면 이수진이가 한 달치, 2달치 이렇게 저희한테 주거든요. 박나래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2개씩 까먹고 막 이래요. 이수진한테서는 약 떨어질 때마다 공급이 되잖아요. 박나래 이거 뭐 약물 중독이야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먹을 약을 자기가 정해. 매니저 주장대로면은 박나래는 이 씨에게 의존했고 이 씨는 불법으로 의료를 해온 겁니다. 과거 이 씨가 속눈썹 전문가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피부관리샵을 가봤어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뭐 네일아트 하고 속눈썹 붙이던 여잔가 봐. 눈썹만 붙였잖아. 눈썹만 컵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에 연습해가지고 장소만 살짝 와가지고 손님 있으면 와갖고 하고 뭐 그러고 앉아있다 가고 그랬지.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직원도 아니야. 이 씨의 주장과 다르게 18년 전 이 씨가 이곳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의사 되려면 공부 존나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뒤지게 해야 돼요.
의사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인턴의 그 수련 기간이 어마어마해. 2-3시간 자잖아, 하루에. 그 나머지 다 공부하고 실습하고 교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할 새가 없어, 의사는. 근데 뭔 속눈썹 연장을 뭐 하면서 돈을 벌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이 씨가 30대 초반 비만 클리닉 대표이사라고 일했다고 주장하는 강남의 A 성형외과 가봤습니다. 다시 남편. A 성형외과라고 있어. 굉장히 오래됐는데 부속 비만 클리닉 대표였어요. 아내가 이 팻 쪽이 전문이에요. 팻 관리. 약 처방부터 주사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의사들은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야, 이 말이 되나? 그 성형외과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혹시 여기 이수진 씨가 사람들 가르치고 막 그랬나요? 시술하고? 아니요, 저희 윤곽분인데요. 저희 원장님이 윤곽 전문이신데? 사진 보여줬어. 이 여잔데 아니야. 얼굴은 뵀던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실장이에요, 실장. 환자 그냥 영업 뛰고요. 그냥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이 씨가 의사도 비만 클리닉도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뭐 특히나 피부과 쪽이 그런데 상담을 의사가 안 해주는 거 알지? 이런 코디 실장님들이 하잖아. 이 사람도 의사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피부 시술을 받을 건데 의사랑 상담하는 게 아니야. 저런 여자들이랑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게 적합한 상담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 요즘에 이 의사 이런 게 서울 쪽이 좀 유독 심할 거야. 강남이나 이런 데가. 이상해, 시스템이. 이게 맞나 싶어. 왜 의사가 상담 안 하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어떤 체계를 꾸려놓은 것 중에 이런 시스템을 쓰는 쪽이 많아. 상담계의가 막 어디에 뭐 받으면 좋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의사는 나를 그때 처음 봐. 시술실 방 들어갔을 때. 그죠? 좀 이상해. 그러니까 돈 얘기만이 아니라 상담만 할 수 있잖아. 상담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무장이라든가 뭐 변호사들은 그렇게 하잖아. 로펌에서는. 사무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격리 와가지고 상담 잘 받으셨죠? 그 내역 보니까 요거 속눈썹에 이제 연장하시고 그 민트실로 이제 팔자주름 땡기시고 뭐 주베룩이랑 뭐 리쥬란 중에 고민하셨던데 저희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리쥬란 쪽이 그래도 좀 효과 보기 좋으시거든요. 이게 요즘에 기계가 새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덜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술 기간도 짧고 그러면 효과도 오래 보실 수 있거든요. 이지랄 해가지고 카드 뭐 12개월 분납할 거냐 그거 할 수 있잖아. 왜 상담까지 하냔 말이야 이 아줌마들이. 이상하잖아. 이 씨가 의사도 비만 클리닉 대표도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프리랜서로 기억하는 병원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씨의 SNS에는 그녀가 성형외과 의사 유니폼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다. 이 씨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성형외과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인근의 다른 성형외과를 가봅니다. 2009년도에 의료법상 이게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조항이 도입돼가지고요. 업체들이 저희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수진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구만. 병원에서 아예 또 그냥 이런 영업직 실장님을 또 따로 채용하는구나. 이런 법안이 있구나. 이걸 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성형이 또 유명하니까 일본 이래서 많이 오거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만 전담하는 실장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업이 망했어.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못 오니까. 환자 유치가 안 돼서 발길이 뜸해졌다. 그리고 9년 만에 지난해 8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심원장을 찾아왔어요. 요분. 보통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씨 남편이랑 이 씨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또 임대 관계를 맺었어요. 샵인가 봐. 병원 안에 또 이제 사무실 내고. 그러니까 심원장의 병원에 있는 건물을 사업 주소지로 해뒀을 뿐 병원과는 무관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업 대표로 활동했을 뿐이다. 자,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면은 그 환자 유치 전문가를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프리랜서 사업자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계약해갖고. 그래서 사무실은 방 하나 뒀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사무 보고 손님 맞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대표라고 말해도 알바노잖아. 예?
대표라고 말해도 사기지 사기. 그리고 명함 하나 파가지고 나가서 나 여기 대표야. 나중에 병원 한번 놀러와. 그래서 손님 오면은 내 방으로 들여보내줘요. 하면은 자기 방 와가지고 왔어 하면 여기 명패에 대표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아니야. 야, 사기꾼이네. 대표로 적힌 명함. 이것도 지가 판 거지 뭐. 명찰도 그렇게 파고. 진실이라고 주장했던 이 씨의 중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 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을 들을 수 없다. 자, 근데 이 씨를 알고 있는 제보자가 있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네. 자, 그럼 어떻게 대체 바오강 병원에서 특징 교수로 활동을 했냐? 그 현장아요. 한국 성형센터 운영권을 갖고 있던 거죠. MOU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수진 대표가 상담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상담사였네. 중국에서도. 수술하게 되면 한국에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수진 대표가 수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의사는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병원 유니폼과 의사 가운 입고 성형외과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이 씨를 병원들은 그녀가 의사도 병원에 소속된 관계자도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던 업체 대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박나래는 속은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뭐 매니저와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속은 것 같다. 근데 그렇다 해도 좀 봐주기가 어려워. 너무 좀 이렇게 의존성이 강해 보였으니까. 좋게 안 보여. 이 씨에게 중국에서의 의사 면허가 정말 있는지조차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한 게 이 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왼손잡이인데 왼손 강직 있고 주사를 못 놓는 신체 상태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이 씨의 손에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거는 의사 면허가 없는 양반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약이랑 주사 바늘을 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어디서 구해? 여러분은 약이랑 의사 뭐 이런 용품들 어디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사기 이런 거? 이게 말이 되냐? 먼저 이 씨가 사용했던 약물과 주사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씨가 사용했던 의약품을 자세히 살펴보던 전문가의 첫마디. 오, 이거 씨발 뭐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야 되나? 이거 복용약은 그냥 다이어트 약이고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온갖 성분을 그냥 짬뽕해 놓은 그런 구성이에요. 주사제는 그냥 소위 말하는 미용, 다이어트, 피로 해소고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박나래가 스케줄도 많고 막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피로가 누적됐겠죠. 그런 거를 그때그때 회복하기 위한 부스터 같은 거네. 스팀팩. 피로회복제 제외하면은 대부분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이다. 이 후리민 18.75인데요. 이거는 식욕 억제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아, 요건 나비약이 아니에요. 하트약이에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의존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도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처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약이고요. 이건 말이에요, 플루옥세틴이라는 건데 항우울제입니다. 뇌에 세로토닌이 충만하면 식욕이 좀 떨어진다는 부수작용이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있어야만, 전문가의 소견이 따라줘야만 처방이 되는 약들을 박나래한테 준 거야. 이게 처방 없이는 못하는 약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또 있잖아요. 아주 엄격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는 약인데 정확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 내가 하나를 빨겠다? 이건 저도 못합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어디서 구하는 거냐?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희 제작진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렇게 공지 띄웠죠? 예,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인데요. 간호조무사도 많이 하고 성형외과 실장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아가씨를 상대로 한 사람인데 혼자 나가기 귀찮으니까 힘들고 오면 5만원 돈 6만원 돈 더 주면 출장 와서 놔주고 텔레그램에 주사 이모 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거 봐봐, 이게 마녀네. 실제로 여러 SNS에 주사 이모를 검색하니까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명에게 집에서 링거 맞고 싶다며 연락해봤어요. 자, 과연 이 위험하고도 은밀한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건물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가 바로 연락받고 링거 놔주러 온 첫 번째 주사 이모. 방으로 들어서자 상태를 좀 물어봐. 뭐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익숙한 손길로 배를 막 만지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방구석 이제마 빙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대봐. 여긴 안 아파요? 좀 아파? 바로 말 까죠 아줌마 특. 살짝이요. 기운 없고 막 만사가 귀찮고 누워있고 싶고 머리도 약간 띵하고 속도 약간 메스꺼리고 그러죠? 이거 장염이에요, 장염. 아, 근데 이런 지 한 일주일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잠입 작가님이 아닌데?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 보니까 며칠 된 것 같아, 장염이. 마치 그 빵상 아줌마처럼 가끔씩 가끔씩. 자, 장염 진단을 했어요. 약 타서 놔줄게요. 잘 있어요. 한 7, 8시간 맞을래요? 그렇게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약이 들어가요. 2, 3시간 놔달라 그러면 2, 3시간짜리 약을 우리가 타주고 가격은 똑같아요. 10만 원인데 이게 오래 때려 맞을수록 우리가 이제 장염약을 여기다 더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더 좋아요. 대체 씨발 뭐 칵테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섞는 거냐? 그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장염증 약이랑 위진정제, 장진정제, 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메스꺼리고 머리가 띵, 걸스캔들 머리가 띵. 그렇지 않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그런 거예요. 설명을 막 술술 또 해줘. 자, 근데 두 번째 주사 이모는 설명도 안 해. 이게 당 있는 양반들은 우리가 이제 또 뭐 알토란이니 뭐 엄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콩밥을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알죠? 우리가 콩으로 검은 콩 알죠? 검은 콩, 흙두루 만든 거야. 그런 단백질이야. 대두 추출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뭐더라? 잠깐만 여기 적어놨는데. 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이거 이제 헬스할 때 물에 타먹고 하면은 쫙 올라와. 무게 10kg 더 달아. 원판 더 낄 수 있어. 그럼 저 주사가 어디에 좋은 건데요? 그냥 뭐 영양제야. 저기 좋은 거. 보약. 그냥 몸에 좋은 거라면서 말을 얼버무려. 저도 모른다는 거죠.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송팀이라고 밝혔어요. 좀 가방 좀 봐주세요. 보니까 막 주사 바늘이랑 막 약들이 존나 많아. 막 호스랑. 이거 집에서 주사 놔주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이게 자세도 보니까 존나 의료적이지 않아, 이 태가. 그렇지 않아? 이 헬스케어 쪽이랑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 아줌마 지금 이거. 그냥 동네 아줌마네. 동네 미용실 가면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 있어요. 가서 막 시루떡 먹으면서 수다 떨고, 남편 욕하고. 야, 그런 분들이네. 답답하다, 진짜. 불법인 거 아냐니까, 알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생활 능력이 이제 저기 하니까. 근데, 난 이게 배운 도둑질이다 이거야. 그때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 약국에서 마음대로 링게루를 팔았다고. 불법인 거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대요. 근데요, 이게요, 아줌마. 약이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걸어놓은 거. 이게 이제 변질될 수도 있고. 내가 숫자를 알아. 유효기간 보면 알잖아. 유통기한 많이 써있어. 그때그때 다 맞춰서 하는 거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씨발 아줌마. 근데 이거는 2025년 3월 25일까지인데요?
맞을래요? 아, 이거는 포장지예요. 포장. 내용물은 다르지. 이건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아줌마? 아유, 괜찮아. 우리가 우유 같은 것도 한 일주일 넘어도 다 먹으면 돼. 그게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지, 이 식품 섭취 기한은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봐봐. 민가루 줄이잖아, 줄. 줄은 고무라서 안 썩어. 내가 다 관리해. 아니요, 아줌마. 이게 1년이 지난 건데요? 아니야. 정말 답답하게 왜 그래. 이거 진공 포장돼 있어요. 산소랑 닿지 않았어. 괜찮아. 조금 전에 링거를 놓기 위해서 이제 주사기 줄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봤는데, 주사 이모는 괜찮대. 아이, 그럼 다 알겠어. 대체 씨발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요즘에는 약국에서도 주사제를 못 사잖아요. 안 팔아요. 내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내 이 분야에 경력이 꽤 있거든. 그래서 하니까 몰래 도매상에다가 부탁해가지고 담뱃값만 저기해주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줌마가 옷을 의사라고 막 간호사다 막 이러면서 막 시술하러 와가지고 옷을 너무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대충 입었잖아. 좋은 옷을 안 입었잖아. 왠 줄 알아? 옷을 이렇게 잘 챙겨 입고 가면은 이분들이 도매상인 줄 알고 약값을 비싸게 받아요. 이 데프콘 메타야. 그래가지고 대충 입고 다니는 거야, 이분들이. 다 전략이죠. 주사 이모가 의약품을 구하는 곳은 일반 약국이 아닙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었다. 장염을 진단한 첫 번째 주사 이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동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도매상에서 약을 판다고. 동네에 이렇게 군용가게 같은데, 이제 과일가게나 미용실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구두수선집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알아보러 다니나 봐. 도매상들은 약을 팔면서 자격 조건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주사이모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불법으로 암암리에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연하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들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수액과 주사제를 거래한다는 글이 여럿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매상으로 보이는 이에게 어렵게 수액을 구할 수 있는지 쪽지를 보냈더니 얼마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구매하는 것 때문에 전해주셨죠? 선생님 맞으시죠 이거? 요즘에 단속이 심해가지고 진짜 조심스러워서 그렇거든요. 박나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야. 후달려. 신문사들 막 기자들 막 뉴스 막 나오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거래에 틀 때는 제가 확인을 좀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불법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불법 시장이네, 이거 지금. 자, 어쨌든 뭐 약을 주문해 보니까 피부 미용 목적이랑 피로 목적 이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용 목적이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튼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구라고 멜라아제 카피본이 있어요. 이게 구구정 이거를 추천드려요, 선생님들한테. 혹시 리도카인도 파세요? 리도카인을 알아? 이 양반 좀 어서 놀아봤나? 그게 말이야 1%가 10,000원짜리야. 10바이랄에 우리가 내오고 있지. 자, 다음날 약속 잡으니까 중년 남성이 나타나. 야, 근데 이거 그알 작가님 얼굴 보고 뽑아요, 요즘에? 존이했는데? 이것도 따로 배우 섭외하는 건가? 너무 존이했는데?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자질이 있어요, 이분에게. 뭐 릴스 같은 거 찍으면은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차에도 있나요? 차에 있어요. NS 250 한 박스니까 말이야. 근처면 내가 전달해드리고 가려고 갖고 왔지. 다음 손님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대. 요즘에 손님 많냐 물어보니까 이거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핸드폰 막 보여줘. 이거 봐, 이렇게 많아요. 저한테 이 주문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돼. 이 선생님도 엄청 많이 사간 선생님이요. 내가 그래서 많이 DC해주지. 이렇게 와요. 봐봐, 이 부산에도 오고. 하남까지도 가세요? 예, 하남 갈 때 조심해야 돼. 전국의 한 100여 명의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자기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니까 참 그래요.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신 게 자기 부모님들 주사나 주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급하다니까 제발 부탁한다고 막 엄청 통사정들을 해. 조금 전까지 고객 수를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제작진이라고 밝히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은 구매자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막 슬금슬금 피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 태반 주사예요, 이거. 태반 주사요? 이것이 그 아까 처자가 말한 리도카인이란 것이요. 응? 리도카인? 리도카인은 위험한 약 아니에요? 아니요. 잘 모르는구만.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국소마취제입니다. 야, 존나 위험한 걸 파네. 이걸 그냥 씨발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윤금숙 씨, 강미자, 홍윤정, 막 이런 분들한테 파는 거야? 최미란, 잘못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 혹시 이렇게 하다가 걸린 적은 없나?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인가봐.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제약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어떻게 사? 중국에서 떼오나? 이 피부과 같은 데는 비급여가 많잖아요. 원장님들이 비급여 의약품을 쓰고 돈을 막 빼가지고 쓰잖아요. 과표가 모자라요. 과세표준이가. 원장님들은 약을 의사들이 사는 걸로 해가지고 간호사들에게 파는 거요. 그래? 야, 이 의료계가 이상하네. 의사들이 병원 이름으로 입금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비용 높여서 과세 표준을 억지로 낮춘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사들이 병원의 과세 표준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사지도 않은 약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대.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서류상으로만 팔린 약들을 재고가 생긴 거야. 그냥 꽁으로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주사이모들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팔아서 현금화해버리는 거지. 야, 서로가 불법적으로 먹고 사는 이게 구조네. 그리고 이렇게 병원 밖으로 빼돌려진 의약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도매상은 알 길이 없다.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기 손 떠났잖아. 뭐 알바노지 뭐. 그렇다면 박나라의 주사이모 이씨가 썼던 의약품들도 결국 이런 경로로 들어온 건 아니냐. 도매상 이씨가 사용한 의약품 목록을 직접 보여줬는데 어쨌든 첫 시작은 의사가 문제네. 의사가. 병원에 계셨던 분이 아니면은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인터뷰 터치됐다. 교대했네요. 도매상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 도매상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 주사이모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을 한 5명 알고 있다 쳐봐요. 그럼 구할 수 있지.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 이수진인가 그 여자. 박나래한테 주사 놨던 그 사람. 경찰은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의약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수사 중인 이유라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줬어. 근데 자, 그 이수진의 지인. 경찰 조사에서 그거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약품만 주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사람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이번 주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인 줄 알았네. 여자친구는 뭐 하시던 분이었나요? 경찰 조사에서 의약품의 출처를 밝히겠다고 했어요. 박나래 주치의가. 이 씨의 손에 주사기를 쥐어준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요? 박나래가 불법 의료행위 폭로되면서 대중에게 관심을 받게 됐지. 주사이모. 앞서 이 씨 측은 유명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여러 엔터사에서 관리하는 진짜 주사이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 씨 측이 언급한 엔터사에 직접 물어봤지만 그들은 모두 사실이 무근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들이 장기간 주사임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공생해온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2023년 결혼까지 약속했던 전 여친 경찰에 고소. 제보자의 인터뷰. 죄송합니다. 별로 그렇게 막
강력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저도 그냥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진지함을 찾고 싶으시면은 본 방송을 보셔야죠. 왜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아무튼 간에 자 봐봐. 고소한 이유는 전 여친의 불법 의료행위. 야, 전 여친이 주사 이모였나봐. 주사 여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오빠, 나 잠깐 친구들에게 주사 좀 놔주고 올게. 야,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주사 놔줄게. 일로 와봐. 야, 너 그거 불법 아니냐? 오빠, 아니야. 나 의료인이라 괜찮아. 제가 본 건 말이에요. 독감 주사라든지 태반 주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인데 본인은 주사 놓는 법을 어떻게 배웠대요? 간호사가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태반이 태반 주사를 맞아요. 어때요? 내 라임. 헤헤. 경기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다는 여친 박씨. 평소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제를 갖고 와갖고 이거 빼돌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놔준대요. 남친이었던 조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저한테 있는 병균이 자기한테 옮으면 어떡하냐? 한 대 맞아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맞은 거예요.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뭐 독감이랑 본인 말로는 영양제라던데? 뭔지 모르죠 뭐. 내가 뭘 알아. 이만한 조그만 앰플병이었나? 거기 들어있었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좀 깨림칙했대. 그래서 여친한테 어디서 구해오는지 물어봤어.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는 거래요? 그게 재고가 안 잡히게끔 어떻게 해가지고 제약회사 직원하고 둘이 짬짬이로 빼돌리는 거예요. 저 그리고 블루클럽 안 다녀요. 초밥 스타일이시네 머리가. 최근 논란이 된 주사이모 사건을 보면서 전 여친이 떠올랐다는 조씨. 그런 불법 의료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부약식 처분 200만 원 받은 걸로도 알고 있고 이 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놨는데 면허정지 한 달밖에 안 준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물리치료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렇다면 전 여친 박 씨가 몰래 주사제를 빼돌렸던 병원은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박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예, 예전에 알고 있죠. 병원에 있을 때 주사제를 구했던 곳이 간호사 통해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냉장고에서 꺼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빼돌렸네. 의사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때 마지막에 나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독감 주사. 그거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영양제도 알고 있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박 씨가 그만두기 전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의사는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제를 가져간 사실을 몰랐어. 와... 냉장고를 잠가놓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개수는 맞춰야죠. 개수는 맞추는데 그날 개수를 세서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따로 경찰 와서 조사나 이런 건 없나요? 없죠. 불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듯 보이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 하지만 이걸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뭐 요즘에 TV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황아름 씨? 일반인들이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도 막 여기에 피부가 태워지거나 찢어지거나 막 땜빵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법 시술로 부작용 겪는 사람이 많대요. 주사를 1cc만 놓더라도 혈관에 공기가 1cc 들어가면 씨발 존나 위험하거든요. 혈액 공급 안 되면서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약과 이 약은 교차로 주입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고 수액팩에 앰플을 섞어서 넣을 때도요. 빛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의료기관 가셔서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내 얼굴에 내 몸에 하는 건 좀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불법 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회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일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야. 강력하게 이 처벌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도적인 대비를 해가지고 싹 다 그냥 싹 다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두드려 패야 된다 이거야. 씨발 짜증나 죽겠네. 이 나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가 말이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이 의료업계가 마비되고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진짜 짜증나게 진짜. 내가 이래서 살이 찌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1월 둘째 주에 인터뷰를 약속했던 주사 이모 이 씨와 남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번 인터뷰 안 되겠어요. 잠수 탔어. 자, 남편. 이 남편은 자꾸 인터뷰를 해주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그런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은 난 받아요. 하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 적극 협조하고 있어. 그리고 주사 이모로 불리는 거 우리 와이프 억울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무혐의 받고 싶냐면 의사사칭 요거 하나 의사사칭 안 했어요. 내몽골 의대에 한국인 유학생이 없었다던데요. 우린 유학생 신분 아니었어요. 남편 같이 사는 걸로 알아요. 저도 집에 가서 만났잖아. 처음 만날 당시 아내 이 씨가 중국 내몽골에 있는 의대 다녔다고 주장하지만 말이 조금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이 티셔츠 파란 거 입은 거 봐봐. 나요 주사 이모 남편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때 바오강 의원에서 성형센터 하겠다고 확정 지은 게 한 2015년 정도야. 그래서 바오강 의원은 원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고 나니까 특진 교수라는 직함 준 거고 병원 내에서 시술, 면허, 행위, 의료 이런 거 내주면서 의사 호칭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 이수진 대표 바오강 의원 벗어나면 무조건 이건 불법이야. FBI 워닝 떠.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면허는 일반적인 정식면허는 아니야. 일반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정식면허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용했던 의약품은 그럼 약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아는 도매상 아저씨에게 일반 의약품 좀 큰 거 용량 구해주세요 한 거예요. 다른 약이 한두 개 껴서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죠. 남편 김 씨는 아내가 도매상과 거래한 건 맞지만 특정 병원이 연루되고 조직적인 유통은 아니었다. 그냥 프리랜서 개인으로 건바이 건 해가지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그때. 자, 이제 많은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이 씨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디 보자. 이 아줌마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이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이제 직업 삼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법이나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적용돼가지고 무기징역 아니면 이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해도 2년은 빵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죄에 따라서는 얼마나 더 여죄가 밝혀지냐에 따라 한 5년 이상의 중형도 때려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게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불법 소지한 것으로마도 이제 좆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이 또 가중될 겁니다. 야, 그럼 나비약 이런 거 어떡할 거야? 살 빠지는 약 이런 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식약청은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업체를 제지하고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고, 잘 봤습니다. 이제 이게 주사이모 스캔들인데, 박나래 씨가 쏘아 올린 공이죠. 이게 매니저와의 갈등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박나래랑은 사실 이제 좀 손 떠난 문제고, 주사이모 개인의 또 사기, 그리고 요런 시장이 있다. 바닥이.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의 어떤 생계 컨텐츠가 이제 불법 주사였던 거죠. 그런 거 이제 또 도매상에게 싸게 떼어가지고 팔러 다니고, 화장품 방문 판매의 연장에 있는 거네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료 시술은 이제 병원에서만 받아야 돼. 이렇게
까불고 막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 친구들 볼 때, 친구들 왔어, 집에. 막 참외 깎아줬어. 뭐 먹으면서 뭐 드라마 보고 막 남편 욕하고 막 그래, 자식 자랑하고. 그러다가, 잠깐만, 우리 선생님 오셨대, 됐다. 너희도 잠깐 주사 좀 맞고 갈래? 그래서 나 잘 아는 이제 닥터 있는데 오늘 왕진 오는 날이거든. 그럼 어머 너 그런 것도 해? 아 우리 남편이 좀 벌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건강 관리 삼아 주사 좀 맞고 있어. 이지라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사 맞고 또 친구들 보기에 있어 보이고 막 그 아줌마랑 뭐 의료 얘기 뭐 의학 용어 써가면서 뭐 안티프라민도 좀 요번에 없나요? 뭐 이지라 하고 그렇게 깝치는 거야 그냥 아줌마들 허세 떨면서 꼴 같지 않은 거야 꼴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좀 깝치지 마시고 병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값 내고 그렇게 살아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비약이든 뭐 다이어트 그냥 운동 좀 해 그만 처먹고 그렇게 하세요. 좀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뭐 하는 거야. 까불지 마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1473회 봤습니다. 주사 이모 스캔들 그들은 어떻게 주사기를 쥐었나 라는 편을 봤습니다. 이거 병신 같은 아줌마들의 허세 문화였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이제 강력 사건 하나 또 준비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심각한 건데 의료 사기니까 결국 근데 막 해 우리가 살인 사건 위주로 하니까 좀 그나마 좀 덜해서 재밌게 했고 진행을 다음에 이제 또 좀 진지하게 강력 사건 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